오늘은요 흑수저에서 슈퍼개미로 찐 성공을 거둔 투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냉철TV 박홍일님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이제 슈퍼개미는 아니고요. 찐 성공을 거두지도 않았고요. 네, 다들 그렇게 아셔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같이 오해하실까봐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네. 슈퍼개미 아닙니다. 예, 그냥 개미예요. 개미입니다. 다 해당되는데 네. 본인이 그게 그냥 쑥스러우신가 네. 봐요. 저분요 딴 데 가서는요 네. 완전히 슈퍼인 척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 그러면- 슈퍼인 척은 안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 저 이런 질문 때문에 매우 당혹스러워 하시니까 바로 핫한 미안해요. 질문부터 가죠. 요즘에 뭐 주식하시는 분들 얘기는 전부 공매도 얘기인데요. 네. 하면 된다 안 된다. 공매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연장됐죠. 예. 네. 그래서 5월 언제로? 예, 그걸 위해서 또 힘써 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한국 주식투자연합회라는 또 네이버에 카페가 있고 거기 계신 분들이 그거를 이제 그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공매도는 이제 주식이 없이 주식을 빌려서 네.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예전에 그 삼성증권에서 갑자기 있지도 않은 주식 맞아요, 매도가 맞아요. 쏟아져서 그거 큰 사건이었죠. 큰 사건이 네, 났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랬더니 있지도 않은데 이게 매도를 할 수 있게끔 네. 전산 시스템 내고 수기로도 돼 있고 예. 그리고 해외 기업하고 해외 증권사하고 이제 금융기관은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잘 안 생기는데 해외는 어떻게 관리 감독돼 있는지도 모르고 이 시스템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파생 시장이 커서 외인들이 파생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 가는데 그걸 이용하는 용도로 쓰지 않느냐 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찬성하는 측은 그러면 이상 과열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거를 공매도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고평가됐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매도를 해서 그 실제 가치에 수렴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없어도 된다는 쪽이고요. 없어서 외인들이 떠나면 최근에 이제 개인 분들이 정말 좋은 회사들 매수하거든요. 재산으로 생각하고 매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매수해 줄 겁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뭐 엄청나게 폭락을 해가지고 공매도가 없어서 외인들이 떠나서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그 혼란이 생긴다던가 하는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가치가 없는 거는 그냥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럼 알아서 떨어지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데 밸런스는 잡힌다고 그러셨지만 쏠림 현상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요. 네. 단기적으로는 급격하게 오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공매도가 있던 시절에도요. 네. 이상급등 나와가지고 뭐 10배 올랐다가 네. 다시 막 곤두박질 치고. 이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젠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 주식 대여 체결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증권회사에서 그랬어요. 그거 사인하라고. 그러니까 주식을 대여를 하고 뭐 몇 주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뭐 삼성전자 9주, 뭐 삼성바이오 10주, 뭐 갖고 갔다가 뭐 0.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게 그때 있더라고요. 빌려주는 게 있죠. 대차 서비스가 있죠. 그쵸. 뭘 지금 그런데- 많이 하시는군요. 네. 뭘. 아니 이거는 정말 저같이 어. 초보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증권회사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요즘 하지 말자고 그쵸. 이 공매도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 네. 그거 운동하고 있는 게 맞는 네. 얘기. 저도 그렇죠. 그럼 폐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분들 같은 거를 빌려다가 그 공매도 효과 내는 거죠. 파는 건데 네. 우리 다 그러면 못 빌려주게끔 하자. 네. 그러면 공매도 효과를 막는 거죠. 그게 이제 효과는 좀 있죠. 어. 예전에는요 본인이 사인 안 했는데도 뭐 빌려가고 그런 경우가 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네. 조금씩 너무 이쪽이 유리하게 돼 있는데 네. 이제 그 개인들도 똑똑해지니까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못 빌려주게끔 막고. 이거 막아야 되겠네. 우리나라 공매도 얘기 나온 다음에 공매도 종목 해가지고 쭉 리스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봐가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얘기인지? 셀트리온, 넷마블, 뭐 LG 디스플레이 뭐 쭉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공매도 저 잔액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많이 공매도 하겠다고. 공매도를 빌려서 공매도를 쳐놓은 거죠. 네. 예. 아,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런데 개미들이 매도해놓은 거예요. 모르고 들어가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은 네.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고. 이익을 네, 보는 네, 거고 네. 오르면은 공매도를 한 사람 쪽 측에서 손해가 나는 손실을 거고. 입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값어치가 없다면 추가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어차피 제 값어치에 수렴을 할 건데 이제 또 공매도 세력들은 그렇게 공매도를 많이 한 다음에 좀 소문을 내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액션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보유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너무 네. 싫죠. 예, 속상하죠. 그런 그러니까 것들.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만연되면 작전까지도 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소문 내고 막. 그렇죠. 그런 네. 그런 문제도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네.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다 그럴 만한 네. 이유가 있는 회사들만 지금 많은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 공매도가 5월까지로 연장이 됐고 네, 네. 공매도 안 하는 걸로. 네. 근데 그 이후에 공매도가 결정이 돼서 다시 옛날처럼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 네. 글쎄 개미들이 많이 빠지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은 주가가 빠지면 빠질 텐데 네. 그전에 어쨌든 다시 공매도가 시장이 되면 시장에는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네.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이 네.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시장에는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빠질지 안 빠질지 그때 가봐야 아는데 개미들은 시장이 빠지면은 나가고요. 네. 오르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의 뭐 공식 일반적인 개미, 네. 이런 네. 개미. 근데 이제 요 개미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작년에 네. 대세 상승기에서 개미들이 우우 몰렸던 거죠. 네, 그렇죠. 저같이 꾹 참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안 하세요? 지금은 안 하세요? 그리고 저는 아니 그 뒤늦게 해가지고 오래 들어갔어. 지금 며칠 전에 무슨 자동차 사가지고 사자마자 푹푹 떨어진다고 더 저는 사야 되겠다고 작년에 지금. 꼭 참다가 오래 들어갔잖아. 네. 이런 그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왜 지금 들어오시게 되냐면 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네, 맞아요. 모든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변 네. 사람 벌었다 이제 간증이 나오면 저도 네, 다 다 벌었다니까. 벌었다고 벌었다. 네. 이거 안 하면 지금은 바보다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나는 바보 할래. 근데 몇 번 들으면 네. 진짜 나 바보 되는 건가? 난 정말 바보인가? 딱 이거예요. 예. 그럼 원래 참을 수가 돌아서서 없어요. 쓱 사고. 네. 그래서 결국은 사게 되는데 언제 들어왔냐보다도 어떤 자세와 어떤 실력으로 들어오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개미들은 어쨌든 공매도는 그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실한 기업에 자기가 공부해서 들어가면 언제든지 승률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겁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자산 또 뭐 영업 실적 뭐 네. 이런 거 뭐 기본적인 것만 봐도 실수를 안 할 텐데 왜 네. 그런 걸 안 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네. 뭘 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 볼 줄 회사의 몰라요. 우선은 첫 번째는 시가총액. 음. 회사가 이게 얼마짜리인가. 네, 이 조그마한 커피숍이라 그러면 네, 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봐야겠죠. 그쵸. 5천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총 그 네, 가게 네, 네. 그게 시가총액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 회사가 얼마를 버는지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시가총액이 매출이 얼마가 나는지. 네. 매출도 중요하고 예, 여러 가지를 순이익이. 봐야 되는데 예, 예. 가장 중요한 거로 따지면은 이제 순이익이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1년에 500억을 번다. 그러면 이 회사 괜찮아. 지금도 500억을 버는데 앞으로도 500억을 더 벌면 더 벌지 덜 벌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사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그동안 그렇게 배당까지도. 계속 500억씩을 벌어왔다는 걸 보고 사는 거예요? 또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벌어왔던 것만 보면은 네. 그거는 이제 과거에 어떤 친구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그러면 근거가 있긴 해요. 없는 거야. 예전에 공부 잘하는 친구는 앞으로도 계속 잘하니까. 잘 할 가능성이 있는데 못할 수도 있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거를 맞아. 감안해 놓고 앞으로 어떨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그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 시장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그 회사의 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을 보고 뭐이 회사가 뭐 콜라를 파는지 아니면 뭐 커피를 파는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를 네. 따져보고. 그 사람들이 그 콜라를 계속 소비를 할지 안 할지 그럼 소비를 한다면 다른 경쟁사가 들어올지 안 올지에 대한 것까지 보고 하는 거죠. 그냥 똑같아요. 커피숍 옆에 다른 커피숍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커피숍을 우리가 산다 그러면 그런 거를 따져보는데 우리가 주식할 땐 그런 거 안 따지잖아. 주식할 때는 누가 이제 누나가 야 저 집 커피 잘 되는데 그래? 얼마야? 맛이 자, 괜찮아?
그러면 냉철 박홍일의 투자 인생 그래프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그 이력이 있는지. 밑에 게 80, 연도인데 80년대 80년에 태어난 거야. 태어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15살 까지는 네, 그냥 떨어지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사업하셨고 어머니 가정주부셨고 네. 또 아버지가 1995년도 중2 때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이 췌장암은 그게 징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도 되게 젊으셨는데 이제 좀 종교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고 저도 이제 경황도 없고 형제들도 경황도 없고 네. 그렇죠. 너무 어렸으니까 또 한 3년간은 방황하셨어요? 좀 방황 네. 좀 막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너무 막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딱 가서 예. 이제 뭐 그래도 대학은 가야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일을 조금씩은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밥도 많이 굶었고 전기도 아, 많이 끊겼어요. 그랬어요? 예, 수도는 안 끊더라고요. 전기는 끊는데 그런 생활을 하긴 했는데 이제 알바하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예,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생계는 좀 책임지기 시작했죠. 고2 때부터. 네. 그리고 고3 때 그 전까지는 아버지 남겨둔 돈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걸 그걸로. 조금 그리고 1년, 쓰고. 2년 버틴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씩 네. 쓰고 그게 딱 떨어지고 고2 때부터 제가 알바를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는 제가 이제 그래도 뭐 대학 입시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99년도에 이제 제 99 학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입학하고부터는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알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시간이 고등학교 때보다 많으니까. 그 시간도 많고요. 네. 좀 자유롭게 또 이제 나이도 이제 성인이 됐고 아. 그래서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학교 갔다가 끝나면은 이제 알바 네. 제가 주로 했던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했어요. 배달 일도 하고 아. 이제 룸사롱 앞에 주차 아. 그런 데서 주차 강남 특허점길에서 주차하고 예.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누군지 얘기 안 해요. 예. 그 주차하고 뭐 배달 일 많이 하고 용산에서 그냥 노래방 기계 설치하는 뭐 그런 것도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번 돈을 가지고요 학비 내고 네. 이게 생활비 내고 이제 용돈 쓰고 그리고 남는 돈을 이제 주식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요. 아니 주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네. 언제부터? 우선은 이제 대학교 원래 너무 가난해서 네. 좀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여유 있었어요. 있게 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법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하고 주식 공부를 제가 저희 대학교에 있는 관련된 그 책들을 우선 다 읽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네. 예.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좀 생각을 정리해 갔죠. 근데 부동산은 그때 당시에 하기엔 너무 사이즈가 크지요. 커서 예. 주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시작을 하게 하셨구나.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게 된 그 계기가 친구 중에 그 친구는 되게 잘 사는 친구였는데 네. 주식으로 해서 좀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어. 있었어요. 부럽기도 했고. 주변에. 네. 그 친구 네. 따라서 주식을 하게 돼. 그때 이후로는 그냥 실패가 없었네. 쫙 올라가. 꾸준히 와. 그냥 꾸준히 우상향했던.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는 쫙 올라가는데. 근데 그 각도가 뭔가 이렇게 엄청난 뭔가 이렇게 성공은 아니고요. 네. 네. 부침이 없었어요. 큰. 그렇죠. 한 번도 슬럼프가 없이 그냥 네. 계속. 그냥 예.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뭐부터 공부했어요? 내가 주식해야 되겠다. 맨 처음에 뭐 사고. 뭐좀 하자, 이러고.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네. 처음에는 저도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책을 봤다잖아요. 처음에 막 바로 막 돈을 막 벌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저도 막 은행주 이거 사고 이걸 네. 이걸 사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어요. 네. 근데 계속 정보를 습득하면서 책도 보면은 음. 이거는 좀 논리적이고 말이 돼. 좀 외국 서적을 좀 많이 봤어요. 그때도 외국 서적들이 좀 있었어요. 투자에 관련된 책들을 습득을 하면서 이제 그러다 그때 당 좀 온라인 같은 것들이 이제 좀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네. 2004년, 5년 네. 아이 투자라든지 그런 좀 한다 긴다 하는 네. 사람들이 좀 모이는 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 이제 교류도 하고 음. 하면서 주식 투자 그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네. 초기에는 완전히 지금의 투자관이 정립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근성 있게 좀 꾸준히 모아가는 네. 스타일이었는데
계속 바뀌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또 제 자산 구조라든지 그런 제 나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고요. 네. 내가 전업 투자자가 돼야 되겠다 결심한 그 시드머니는 어느 정도면 그때 1억 3천만 원 있었어요. 1억 3천. 1억 3천이 2008년도, 2007년도 1억 8천만 원까지 있었는데 네. 제가 요거는 제가 막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러다가 그 리만 때 5천만 원 정도를 잃었어요. 잃었어요. 아. 이런 다음 1억 3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네. 3천만 원은 제가 임대 아파트 보증금 네. 들어갔고 네. 1억 원이 이제 딱 시드였어요. 네. 네. 1억 원이 시드로 2008년도 말에 여의도에 들어와서 2009년도 1월에 현대차 우선주를 그때 샀었어요. 네. 그때 5천만 원 정도 샀었어요. 네. 그게 쫙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네. 그거 올랐는데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걸 뭐 다 수익 낸 건 아니고 음. 아마 100%안 됐을 때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그게 또 오르고 또 갈아타고. 근데 그 정도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건 네. 나만의 선정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죠. 예. 네. 어떤 거예요? 그 회사가 예. 시가총액. 돈을 잘 벌고 네.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낮고 그리고 그거 어떻게 다 확인해요? 다 하긴 하고 저 회사 제가 웬만한 회사 거의 다 탐방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직접? 네, 그럼요. 예. 아 그래요? 가서 아니 회사에 간다고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알려줘요. 알려줘요? 아니 그래도 회사에서 주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줘요. 나 주주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네, 알려줘요. 예, 알려줬고 그때 이제 뭐 에너지 대동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같이 가고 그랬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네. 예, 이렇게 전업 투자자는 이 정도 해야 되는 그럼요.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전문 제 직업이 그거 전문 투자자니까. 전문 투자자에 맞게끔 행동을 했고 상관없이 그냥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변했는지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네. 찾아보면은 체크할 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아까 하다 만 얘기인데 저같이 네. 작년에 좋은 장에서 꾹 참았던 사람들이 예, 올해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 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들리는 얘기는 작년에는 누가 해도 다 오르는 장이었고 네. 진정한 선수는 올해 판가름 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진정한 선수는 못 가더라도 올해 장에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어디서 막 이렇게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아, 그런 그리고 얘기를 저 하더라고요. 아는 어떤 네. 그 개미는요, 네. 여성 개미인데 그 개미는 낮에 이렇게 주식 그거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막 사고 팔고 이런 거 하느라고 아니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더 바빠요. 운동하러 나가가지고도 이어폰 꽂고 뭐 그거 뭐 지시받고 한다 그러고 그리고 뭐 만나려면 주말에나 그 주식 장 안 열릴 때나 만날 수 있다 그러고 굉장히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쁜 아줌마인데 그런 주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지난해에 왜 웃어요? 지난해에 참여했던 분들은 사실 근데 지금 2월이 쉬어야 되는 아니 날인데. 왜냐하면 응. 지난해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렇게 수익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도 견딘다고. 아니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올 2월이 쉬어가는 달이라고. 근데 어쨌든 요때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미 그 벌어놓은 게 수익률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면 막 불안해하거든요. 지금 재용 씨 같은 경우 그렇죠. 올해 잠깐 근데 들어간 이런 사람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닌 게 몇 조가 올해 들어왔거든 주식시장에. 올해도 또 들어왔어요. 그럼 몇 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 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저는 네. 그 질문이 투자- 난해해요? 아니요 난해해요. 네. 난해하고요. 그 주식에 대한 생각을 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네, 투자는 그냥 당연히 우리 물 마시고 운동하고 밥 먹듯이 그냥 항상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는 나는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시장을 맞춰서 돈을 벌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저도 제가 시장에서 시장을 그 흐름을 읽고 투자를 하라 그러면 수익률은 얼마 안 떨어질 거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지도 확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시장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항상 이제 시장에 있어야 되는데 작년이 되게 쉬웠던 장이라고 다 생각하시잖아요. 네. 불과 작년 3월 20일만 해도요. 네. 지수가 지금 반토막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다 죽는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가 정말 주식하기 참 좋은 시기였어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같은 때 주식 투자
저는 한다. 전 남한테 해라 말하고 한 적이 예. 없는데 나는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리석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제가 제 생각을 그때 제 채널에 커뮤니티에 글 쓴 게 있어요. 오늘은 승부를 보는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폭락장이 있던 그날이 날이에요. 네. 최저점인 네. 날이었어요. 그 다음은 그냥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뭐 망하면 망해서 그냥 같이 죽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주식들은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승부사 기질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승부사 아니에요. 네? 그냥 보고 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아. 승부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 꾸준히 올랐는데 네. 하반기에 앞단에서는 못 들어왔고 네. 아 잠깐 이거 뭐 2차 팬데믹 오고 3차 온다고 하면서 못 들어오고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얘기가 쏙 들어가서 예. 무서운 얘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때 들어와서 와 작년은 장이 쉬었다고 그러지만 네. 증권사들마다 그걸 가지고 근데 작년 초부터 꾸준히 한 사람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말고 예. 초부터 꾸준히 들어온 사람들 증권사에서 한번 그거 뽑아보면은 돈 번 사람도 얼마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항상 투자 시장에는 있어야 되고요. 네. 내가 포지셔닝만 이제 공격적인 포지션이냐 조금 뉴트럴이냐 아니면은 좀 방어적인 포지션이냐로 바꾸는 전략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투자할 기업들의 지금 여기서 짜야 될 구조 개인에 맞는 구조, 전업 투자자면 전업 투자자에 맞게끔, 큰 기업 회장이면 기업 회장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어디 유명한 헤지펀드에서 사계절 포트라고 해가지고 채권과 이걸 섞는다 나오면, 그거를 굉장히 자산 사이즈가 작은 사람도 그걸 따라 하려고 하고, 그냥 뭐가 좋다고 하면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네. 거라는 거죠. 운동선수 큰 바디빌더가 해야 되는 운동이 있는 거고, 노인들이 해야 되는 운동이 있는 거고 각각 그렇지. 자산에 맞는 운동이 맞는데 어디서 실패가 나냐면 내가 모르는 거에 욕심만 갖고 인간 감성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누가 좋다는 거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질러요. 어떤 뭐 운용사가 좋다 아니면 어떤 회사가 좋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다 본인 결과는요 이제 수익이 나면 운인 거고 네. 손실 났으면 본인의 무지 때문인 거고 그런 맞아요. 식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요것만 알고 차분히만 해도 큰 화는 안 벌. 자기가 아는 레벨에 맞춰서 구조를 짜서 차근차근히 하면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바른 길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얼마를 내가 땄어 여기다 집중하지 말고 바른 길이라는 거를 놓고 바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걷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데 거꾸로 돼가지고 돈에 포커싱을 두니까 네. 내가 수익이 났어. 사실 운으로 났고 바르지 않은 길인데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사실은 그 2021년에 올해 주식 전망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주식의 어떤 전망 보다가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네. 그 선택하는 주식에 주목하라 이런 말씀을 네, 하셔서 그 어떤 종목이 좀 유력할까 이런 쪽으로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선 이게 제가 그 단추로 비교를 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꾸준히 있으셔가지고 음.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셨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조금 과열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과열이 됐을 때 와서 좀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고 한 중간부터 끼려면 이게 제대로 된 이 단추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저는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있어요. 근데 개별 종목들로 저평가된 것들이 좀 눈에 보여요. 섹터는 음식료주들이 지금 돈은 많이 버는데 네. 사람들이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이거 라면 대놓고 같은 거 얘기하면 이런 거? CJ라든지 오뚜기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CJ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안 오른다고 사람들이 네.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 하다가 네. 올랐죠. 네. CJ 같은 네. 경우는 수출이 있어서 네. 좀 더 주목을 받기 쉬운 종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CJ 같은 경우는 좀 올랐고, 근데 대체적으로 음식료 섹터 중에서 찾아보면은 괜찮은 회사들이 있어요. 꽤 실력도 괜찮고 그 예를 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라면? 라면 회사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면? 네, 밸류에이션 보면은 수익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뭐 B2B로 나가는 회사들 많이 있어요.
사조 시리즈, 사조 회사들이 또 좀 사조 그룹 관계사들, 사조 산업도 그렇고 사조 대행도 이런 것들도 사조. 좀 저평가돼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국내 주식은 네. 매번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이거 일희일비하지 않고 네. 해외 주식에 받겠다 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해외 주식도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은 전략이 좀 달라요. 네. 저는 이제 국내 주식에서 난 수익을 가지고 거기서 난 수익금을 가지고 일부는 해외로 이제 도피 유학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제 노후에 제 노후를 책임져 줄 그런 자산으로 계속 쌓여만 가고 있어요. 그럼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장기로 네, 보고 특별한 매도를 하긴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매도를 하지 않아요. 좀 더 길게 보고 그런 회사들로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실력이 제가 한국 주식에 대한 실력하고 미국 주식에 대한 실력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한국 주식에 대한 실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어떤 상황인지 아는 건 아는데 미국 주식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을 제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실력으로는. 실력이 모자라서. 그러면 때 대형주는 구조적으로 보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인 그냥 투자의 가장 기본기만 써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체 강한 회사들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모니터링이나 리서치가 필요가 없는 회사들 위주로 지금 해요. 뭐뭐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요? 네, 미국은 편하죠. 아마존도 있고요, 구글도 있고요. 테슬라는 많이 줄였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 좀 특별하게 줄였고요. 그리고 3M 특별한 건 저는 뭘 샀냐면 3M 그리고 듀폰, 그리고 스타벅스, 라이터 회사요. 듀폰 라이터 회사 아니면 화학회사예요. 화학회사 다우케미컬하고 합병한 회사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화학회사예요. 화학회사하고 정유회사 엑슨모빌하고 뭐 쉐브론 같은 그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델타하고 항공? 네, 델타 항공하고 뭐 보잉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 회사 MGM 같은 회사. 오. 네. 많이 올랐어요. 지금 가격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샀을 때 스타벅스도 제가 산 가격보다는 많이 올라와서 그런 회사들은 그냥 배당 받으면서 평생 끌고 갈 마음으로 배당 많이 줘요?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 위주로 많이 야. 구조를 짜놨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해외 주식을 하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그 아까 미국 주식도 일희일비하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계속 쳐다보나요, 그것도? 그 똑같죠. 네, 똑같죠. 요즘에 하기가 그렇게 돼 있지. 시간만 다를 뿐이죠. 네. 밤에 자고 네. 일어나면은 그게 결정 네. 나 있다 그러면. 나 있고 뭐 밤새 이거 파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막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미국은 굉장히 패시브 전략을 이용하고 국내 주식은 액티브하게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주식의 액티브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저는 지금 제 케이스인 거고요. 네. 각각 다 개인의 케이스대로 전략을 짜서 해요. 아이 부럽다. 저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니.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이 기다리신 시간이죠. 냉철 박홍일의 주식 가방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1번부터 5번까지도 있는데 여기에 뭐 해당되는 게 없으면 적어주셔도 되고요. 네, 뭐 우선 이거 아까 음식료 한번 보겠습니다. 식음료 말씀하셨으니까. 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편할 분들이 접근하기 좋아요? 이쪽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넘어 건기식 같은 것들, 건강 기능성 식품 회사 쪽들이 우리나라가 그런 거 OEM, ODM 하는 회사들이 좀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아 근데 음식료 이러면 음식료가 도대체 한두 가지냐고 근데 마시는 거 음식료 이게 네. 지금 비싸. 주식. 아까 주식 잠깐 봤지만 그 오뚜기 같은 경우도 50만 원이 넘고요. 농심 같은 경우 20만 원이 넘어 있고 30만 원 가까이 하죠. CJ 같은 경우도 제법 비쌀걸요. 그게요. 그래서 네.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네. 몇십만 원 되는 주식에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조금 사면 되지? 한 주 사면 되잖아요. 한 주. 네. 근데 또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한 주에 만족을 못해요. 근데 그 주식 가격은 사실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도 싼 종목이 있고 네.
어떤 산업이 잘 돼요? 어떤 산업이 지금 잘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이거 담으면 되고요. 네. 요거 담으면 되고요. 반도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 거. 이런 거 헬스케어? 담으면 되고 뭐 요것도 좀 담으면 엔터? 되고 헬스케어는 네. 지금 네, 그렇지 유행이 있지는 않아요. 네. 요거 담으면 요거 지금 핫하고요. 네. 네. 이거 담으면 우주항공. 이거는 담으면 되는데 제가 이걸 담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거 담잖아요. 이거 보고 뭔가 그거 찾아가 산 사람들 손해 엄청 볼 걸요. 왜요? 왜냐면 좋잖아요. 네. 좋은 거랑 그 수익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몇 주 안 돼요. 이거에 관련된 종목들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사거든요. 우선은 그 가격 같은 경우가 비싼 거일 경우가 있고 사실은 여기 그 안에서의 디테일에서 다 전부 다 승부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목마다 어떤 그 기업마다 접근 방법 저는 되게 길게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 5% 먹고 그냥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막 50% 100%가 났는데도 아직도 들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보다는 제가 우선은 뭐 이거보다는 이거를 담고 싶어요. 이게 제가 쓰실 거예요? 네. 이거 하나만 담으면 철학. 네. 에이. 이걸로는 오히려 손해 나요. 이걸로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뭐가 유명하다더라. 주식 공부 오늘부터 들어가잖아요. 주식 공부 들어가서 오늘부터 뭐가 지금 섹터가 핫해. 그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핫한 거 찾으면서 시간 보내고요. 네. 자산은 자산대로 안 늘고 엄청 고통받으실걸요. 그리고 주가 빠지면 나 좋다고 해서 그럼 주가 남들- 빠지면 고통받죠. 남들 좋다고 해서 샀는데 주가가 빠져요. 근데 빠지든 어떻게 식으로 그러면 반응하게 돼 있냐면 빠지다가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요. 팔고 나서 그대로 까먹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봤더니 온라인 걸 보고 2차로 받아요. 맞죠. 모든 실수는 본능 또 하나 또 적어 드릴게요. 네. 지우개 같은 건가? 네. 이성을 가지고 이성. 가지고 이성을 잃으면 네, 그냥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먹겠다는 본능만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요. 종목 제가 뭐 좋은 것들은 섹터는 있는데 너무 그러면 그거 찍는 사람 레벨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거 이거 제가 볼 때 큰 걸로 반도체, 자동차. 그 2차 전지 다 우리도 전지. 찍을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솔직히 다 네, 하시면 네, 되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아무 의미 없고요. 또 하나 또 있어요. 뭐? 이거 되게 알겠습니다. 중요한데 네. 신경을 안 쓰세요. 그 자산 구조예요, 구조. 제가 맨날 하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나? 내 자산을 부동산은 얼마고 부동산 베이스가 돼 있고 그리고 주식에서 미국 주식 자산은 얼마고 한국 자산은 얼마고 또 그 안에서 한국 자산에서의 또 어떤 섹터는 얼마고 어떤 구조에서 나는 건데 사실 이 중에서 그러면 가장 제일 탓한 거 한번 딱 제일 하나만 찍어보세요. 한번. 저요? 네. 반도체. 반도체. 네. 2차 전지. 제일 센 거 2차 전지. 네. 산업적으로는 돈은 여기가 제일 커요. 반도체. 지금 반도체가 가장 큽니다. 네. 이쪽에 뭐 이거 없으면은 돈이 가장 큰 거거든요. 누구나 다 알아요. 네. 그러면 종목 뭐 나올까요, 이거? 이거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다음 SK 하이닉스,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굳이 반도체 해줄 2차 이유가 전지, 없다? LG 화학, 네. 뭐 LG 화학. 네. 플랫폼. 그렇죠.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고요. 네. 그런 거 하는 거죠. 남들 다 아는 거, 남들 다 알고 시장 값어치에 굴러가는 걸 남들보다 싸고 남들이 모르는 쌀 때 걸 샀어야지. 쌀 때 사고 모를 걸 사야 되는데 사실 이거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도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들 중에서 좀 그나마 그 중에서 밸류에이션 싸는 것도 조그만 회사들이 좀 있어요. 뭐 관련된 것 중에서도 있고 또 게임은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신작을 어떤 게임을 내느냐에 있어서 다른 거고 그러니까 산업을 보고 투자하는 거는 반도체가 여기가 2017년도에 시세를 내고 그 뒤로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2019년도까지 쭉 떨어졌거든요.
그때 정말 반도체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럴 때 사놔야 되는. 그럴 때 그럴 때 요거 밑단에 보면 그 뭐 TCK라든지 그런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단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200%, 300% 나갔어요. 그런 종목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종목 여러 개 사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뭐 에르트베쿰 같이 진공펌프 하는 회사에서부터 그 회사밖에 못 해요. 그 납품하는 것들 이미 해놓은 게 있어서. 그리고 뭐 TCK 같은 회사도 있고 그 소재 솔브레인 같은 회사, 동신세미캠 같은 소재 회사들부터 그 장비 회사도 장비도 전공정, 후공정까지 장비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그거를 구조로 딱 담는 거거든요. 지금 담기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자동차도 사실은 지금은 좀 한 발 늦은 거예요. 네. 근데 요즘 가장 핫할 때 보면 최근에 가장 삼성전자 불을 지를 때 찾다 보세요. 가장 삼성전자 정확하게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제가 그때 방송 전에서 이제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시장에 주말 내내 네. 전 국민이 미용실 가고 어디 가서도 주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식, 야 주식이 3천이 넘고 주식이 다음날 월요일 되자마자 그냥 다 몰려 들어가가지고 삼성전자가 확 올라갔어요. 폭등한 날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날이 꼭지였어요. 네. 예. 아, 그렇게 저 줍니다. 88,000원이 뭐 굉장히 9만 원 가까이 됐던 아, 날이 1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 그 그날이 정도 간다 그날이 그랬어요. 그날 이렇게 네, 피레침 네. 한번 딱 나와서 네. 돈이 엄청나게 쏠린 네. 개미들 아침에 보고 2조인가를 갖다가 2조 매수했으면 삼성전자 한 1조 이상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 들어온 날 그날이 꼭지였어요. 다시 저는 정고점을 넓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그런 접근으로는 단기 잠깐 한번 먹고 끝나는 거지. 이제 기본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을 활용하려면 이성이 있어야 돼요. 본능은 적재하고 이성을 가지고 구조를 딱 짜놓으면은 그 뒤로는 겁날 게 없어요. 그 뒤로는 계속 돈이 계속 벌리는 거거든요. 근데 종목 개별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장기로 갈 수 없어요. 예. 근데 지금은 남들이 좀 안 보는 쪽 봐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보는 있습니다. 것 좀 뭐 좀 구체적으로 좀 한두 개라도 좀 알려주시고 하세요. 뭐 아까 얘기한 건설이라든지. 건설도 일단 저는 오늘 네. 이게 제가 오늘 여기 산 종목들이거든요. 큰 회사들도 있는데 뭐 그러면 저는 하나씩 할게요. 저 할게요. 꼭 해야 된다니까 두 개 할게요. 2개 남았네요. 이 2개가 중요하고 건자재 이제 아파트 많이 지을 거거든요. 네. 건설 건자재. 그럼 건자재 쪽에서 굉장히 히트작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자재는 어떤 회사예요? 건설 이제 아파트 지으면 세멘트도 들어가고 아. 시멘트도 들어가고 또 알루미늄 폼 같이 이제 그 겉에 이제 이렇게 틀 잡는 회사들도 들어가고 또 레미콘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 보면은 괜찮은 회사들이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 제가 전부 현대건설, 괜찮아요, GS건설, 나쁘지 않아요. 대림. 수주상은 괜찮아요. 네. 대림은 대림 집원에 분할을 해서 네. DL ENC로 있고 네. 그리고 대림 건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업부가 조금 달라요. 근데 그냥 기존의 그 대림 생각하면 대림 ENC예요. 나쁘지 않고요. 뭐 현대 쪽도 나쁘지 않고. 네. 현대산업개발. 네. 현대산업개발 괜찮고 현대건설, ACDC 앞에 붙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중견건설사들도 괜찮고 원래 건설이 괜찮고 그리고 은행도 괜찮은데 은행 같은 경우는 규제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규제가 다 나온 것들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은행들이. 예 그리고 배당이 이번에는 배당을 못 줬는데 그 배당을 못 줄 수 이건 얘기하면 엄청 길어져요. 은행은 참 정말 예전에 이 은행이 빠진 게 이상한 거예요. 은행은 되게 무겁거든요, 주식이. 원래 산업 중에서 은행이 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여기서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방송은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그거 외에도 이렇게 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 안에 핵심 주식들이 또 있나 봐. 조그만 회사들. 그 가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회사들. 예, 그리고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식은 정말 또 타이밍이 또 중요하고 네. 종목명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가면
종목 찍어주세요라는 얘기를 그걸 제일 많이 듣죠? 듣죠. 예, 네, 나가면은 잘 안 나가는 나가면은 이제 잘 안 나가는데 방송에 나가면 이제 종목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안 물어봐요. 아, 예, 모르면은 그걸 물어보는데 그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도 얘기해 주는 사람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너 주식을 몰라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홍일 이 선수 박홍일 님이 주식 가방에 담을 것은 개별 종목보다도 네. 구조와 철학과 이성이다. 그 다음에는 처음 어프로치 하실 때는 소액으로, 소액으로 해라. 네, 소액으로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은 네. 담배값 아낀 거 갖다가 네. 매달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매달 하면은 지루하고요. 매일 조금씩 해보시면 돼요. 매일 조금씩. 네, 매일. 한 주, 두 관심을 주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발을 아주 싹 빼고 네. 있는 거는 별로 안 좋다는 그렇지, 얘기였어요. 아까 그쵸? 네, 한 주씩. 계속 이렇게 네. 발을 담그고 있으라는 얘기죠. 네, 한 주씩 해보세요. 한 주씩. 한 주씩. 네, 한 주씩 해보면 너무 사고 싶으면 한 주 사고 너무 팔고 싶을 때도 한 주만 오늘 팔고. 당장 그럼 식음료하고 건설하고 그 은행 차 은행. 그거 뚝 떨어졌다는 거 그거 차. 하나 더 사. 차 뚝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사고. 알겠습니다. 오늘 탐나는 일상 주식 공부 한번 더 해봤어요. 냉철 TV의 박홍일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오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답하셨어요? 네, 미안해요.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